자, 봅시다. 자, 잘 셨죠? 문제 37번입니다. 자, 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자, 우리가 이제 문제 37번의 포인트는 이런 걸 우리가 잡아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문제 37번이에요. 자, 문제 37번은 바로 등기 기능이죠. 등기 기능. 자, 등기 기능은 역할은 3개라고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역할은 3개다. 역할과 관련돼서 자, 등기 기능 그러면 대표적으로 기억해 둘 것 첫 번째 뭐가 있어요? 바로 186조 법률행위 물권 변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7조 법률 규정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로 대항요건주의 등기.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대항요건주의 등기. 자, 186조와 187조의 기준은 바로 당사자 의사표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186조는 등기해야 물권 변동이 성립하고 187조는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등기하라. 그렇게 해서 현재 세 가지 의미에서 우리가 잡아두라는 게 바로 문제 37번이 되겠습니다. 옳은 것은 1번의 판례에 따르면 계약을 해지한 경우, 계약을 해지한 경우는 우리 이제 민법 교수님한테 잘 배웠을 거예요. 민법 548조 해제권의 효과와 관련된 거죠. 해제권의 효과는 우리 판례는 물권적 효과서를 취합니다. 그러면 채권행위가 무효면 물권행위도 무효가 돼서 물권은 즉시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를 따로 하지 않더라도 물권은 즉시 포기함으로써 물권 변동이 발생해. 그러면 결론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548조 해제권의 효과는 바로 187조라는 거예요. 말소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당연히 포기한다고 한다. 그로 문제 37번의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네요. 남은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봅시다. 이번에 공유물 분할하는 제한 약정은 분할 약정이죠. 약정은 등기 없이도 지분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우리 약정과 특약과 합의는 대표적으로 뭐예요? 대항요건주의 등기야. 임의적 기록사항이 되죠. 등기 외에 기록하면 제3자의 객이든 힘, 대항력이 있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약정은 등기해야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번은 X가 됩니다. 3번은 상속. 상속은 187조야. 포괄유정도 187조. 그럼 등기하여야 틀렸죠.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하라. 등기하라.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겠죠. 4번의 판례에 따르면 이행판결. 우리 대표적으로 학정 판결의 종류는 세 종류가 있죠. 이행판결이 있고 확인판결이 있고 형성판결이 있어. 그러면 이행판결은 186조. 확인판결은 187조죠. 6조죠. 그러면 공유물 분할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은 대표적으로 형성 판결이죠. 형성 판결은 법원에 의사표시해 주죠. 판사가. 그러면 형성 판결은 몇 조로 빠진다? 187조로 빠져. 그러면 우리 시험 범위 하나에서 우리 공물이 형성 판결이 하나 딱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공유물 분할 판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행 판결은 186조. 결론은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자, 5번은 이제 수용이죠. 수용에 대해서는 당사자 의사표시가 없어요. 수용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187조야. 그러면 수용은 수용 시에 물권 변동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37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1번. 그래서 요 문제 37번과 관련돼서는 나름대로 요거는 케이스를 잘 깔아놔야 돼요. 등기 기능은 우리 등기법에서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반드시 확인해 두셔야 할 문제입니다. 자, 문제 38번이네요. 자, 등기를 하지 않아도 물권 변동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 지역의 건물의 신축, 공유 수면 매립자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 그럼 절대적으로 취득하죠. 그러면 건물의 취득은 187조. 상속 포괄유정 187조. 취득시효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이게 대표적인 점유 취득시효는 취득하려면 등기해줘야 돼. 그래서 245조 1항은 187조의 유일한 조항이다. 그래서 등기해야죠. 소유권 이전 등기 총 이전 동그라미 이전
이행 판결이죠. 이행 판결은 186조로 걸게 돼요. 자, 부동산을 무상으로 정의할 때 무상 정의. 정의는 대표적으로 뭐예요? 정의 의사 표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186조로 가야 되네. 그러면 자, 문제 38번은 등기하지 않아도 물건 변동 효과가 발생하는 거 187조. 그럼 기억과 니은이 되겠죠. 그러면 문제 38번의 정답은 결론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9번입니다. 자, 등기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어려운 것. 등기 효력과 관련돼서는 가중치로 본다면 이 등기 효력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별표가 3개짜리가 돼요. 효력과 관련돼서는 철저하게 잘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 효력. 자, 그러면 등기 효력으로서 효력에 따른 분류는 전국 등기와 무슨 등기가 있다? AB 등기가 있어. 그러면 전국 등기는 다른 말로 본등기라고 그러죠. AB 등기는 대표적으로 가등기와 대표적인 가처분 등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AB 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가등기, 별표가 5개짜리죠. 가중치로 본다면 가처분 등기는 별표가 3개가 되겠죠. 그러면 등기 효력과 관련돼서 우리 철저하게 잘 우리가 마무리 져놔야 됩니다. 어려운 것은 1번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물건 변동의 효력은 가등기 할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물건적 효력이 소급하는 게 아니라 가등기는 순위 보존적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순위 보존적 효과지 물건 변동의 효력이 아니라는 것. 그러면 가등기는 본등기를 실행하면 순위가 소급하는 거지 물건적 효력이 소급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만 1번은 X가 되네. 자, 이번에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등기와 그러면 대지권 등기는 건물이야. 그러면 그 앞에는 이제 전자는 그러면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등기. 거기는 건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동그라미. 앞에는 건물이고 뒤에는 토지다. 그러면 건물과 토지의 다툼이 있다. 그러면 다른 구야. 다른 구는 순위번호, 접수번호가 되죠. 그러면 순위번호에 따른다. 어때요? X가 됩니다. 그러면 2번도 X가 돼. 자, 3번의 저당권 설정 등기나 임차권 설정 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이다. 아니죠. 저당권 설정 합의 플러스 등기를 의해.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는 등기를 의합니다. 임차권 설정 등기는 채권으로서 우리 임차권을 등기되면 채권이 물권화됨으로써 계기는 힘. 이게 바로 대항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3번에서 대표적으로 뭐가 빠져야 돼? 저당권 설정 등기가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항요건주의 등기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꼭 기억해달라는 게 임차권, 판매권, 진탁 등기, 임의적 기록사항, 대표적으로 채권, 담보권 이 5개는 꼭 기억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고로 39번의 결론적으로 3번은 X가 됩니다. 자, 소유권에 대한 이전 가처분 등기가 격려되면 부동산의 소유자는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자, 우리 가처분 등기는 AB야, AB. 그러면 가처분 등기는 확정 판결이 아니므로 가처분 등기 후에 그에 반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로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럼 4번은 X가 되네요. 자, 5번의 등기 순서는 등기 기록 중 같은 구 순위 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 접수 번호에 따른다. 그러면 자, 문제 39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바로 39번의 정답은 등기 효력으로서 정답은 그러면 5번이 맞는 정답이 되네요. 문제 40번입니다. 4번, 40번과 관련돼서 등기 권리의 순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전국 등기는 뭡니까? 대표적으로 순위 확정적 효력이 있고요. 가등기는 순위 보존적 효력이야. 그렇다면 우리 같은 구 순위번호, 다른 구 접수번호 그걸 한번 따져보라는 거네요. 자, 1번의 동일한 부동산에 관해서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을 때 등기 전후에 의해서 정해지며 맞네요. 2번은 등기 전후 그럼 특지만 같은 구 특지만 순위번호, 다른 구 특지만 접수번호. 자, 3번과 관련돼서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인 등기 앞에 키워드는 바로 건물이죠. 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네요. 그러면 앞에는 건물, 뒤에는 토지죠. 다른 거 순위번호가 아니라 접수번호. 그러면 40번의 정답은 대표적으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자, 4번은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어하고 부기등기 상관의 순위는 그 전후에 어한다. 오케이. 가등기 겸 본등기 할 때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어한다. 그러면 40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대표적으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문제 41번 등기 효력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네요. 등기 효력. 자, 등기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해야 한다. 자, 구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특별조치법. 특별조치법의 등기가 이루어지면 강한 추정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X. 이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어 있는 경우 잘라봐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돼서 공동 신청이죠. 그러면 전 소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했는데 전 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추정력은 깨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등기 명의자는 전 소유자에 대해서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추정된다. 그러면 이번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자리에 소유권 보존 등기가 나오면 또 결론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번과 관련돼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냐, 소유권 보존 등기냐를 우리가 캐치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3번은 상속인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잘라요. 부동산을 양도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직접 양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그 등기는 효력이 없다. 이거는 무슨 이야기예요? 대표적으로 상속 등기와 상속인 등기는 다르다 그랬죠. 대표적으로 요 3번 지문에 대해서는 바로 상속인 등기야. 우리 포괄 승계인 등기도 가능하죠. 제3자에 의한 신청으로서 상속인 등기는 공동 신청으로서 부동산 등기법 27조에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3번과 관련돼서는 일종의 중간 생략 등기 일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번은 결론적으로 X가 된다라는 거죠. 자, 4번의 가등기 권리자, 가등기 동그라미. 가등기 권리자는 중복된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청구할 권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가등기는 흔히 보존적 효력이지 말소해달라는 실체법상 효력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4번은 X가 되네요. 자, 5번의 담보 가등기. 담보라는 것은 가등기 앞에 담보가 붙었다. 담보라는 걸 동그라미 툭 치면 뭐예요? 경매청구권이라는 경매청구권이 발생하고 경매청구권은 대표적으로 우선 변제적 효력이 발생한다. 오면 우선 변제적 효력은 대표적으로 실체법상 효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함은 물상제의로 연결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담보 가등기 권리자는 담보반에 대한 경매에 찾았다. 키워드. 그 가등기 순위에 대해서 우선 변제 찾았다. 그러면 담보 경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그럼 41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대표적으로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여기와 관련돼서 또 문제 42번이 바로 등기 효력과 관련되는 대표적인 문제들이 되겠네요. 문제 42번을 접근해 보겠습니다. 등기 효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X 이렇게 나오고 1번의 등기 추정력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물론 당사자 사이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다. 맞나요? 자, 당사자 간에도 추정력이 미치고 등기 원인에도 미친다. 그러면 우리 추정력과 관련돼서 추정, 등기 원인, 실체 관계, 절차 관계에도 추정력이 미치고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도 주장할 수 있다. 1번 오케이. 이번에 등기 추정력은 등기 명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불이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오케이. 3번의 등기 추정력이 인정되는 경우 등기 절차의 적법성 절차 관계에도 추정력이 미치고 등기 권리 실체 관계에도 적법성 절차 실체 관계에도 뭐예요? 자, 추정력이 미치고 등기 원인에도 적법성이 추정된다. 완벽한 문장이네요. 42번의 정답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4번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는 이상 이른 그 절차가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절차 원인의 부당을 이유로 주장하는 당사자가 입장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추정받으면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가 입장하게 됩니다. 그럼 4번은 맞네요.
5번의 전 소유 명의자가 허무인, 등기 명의 매수인이 아닌 경우, 등기 절차 이상이 있음이 각각 판명된 경우, 등기 기록 자체에 부실한 등기 및 명백한 경우에는 추정력은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42번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등기 추정력, 요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달라는 거. 그러면 42번도 한번 꼭 좀 이거 풀어주십시오. 문제 42번에 대해서. 그러면 42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3번입니다.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원. 자, 1번의 한 필의 토지 전부에 대해서 군 부동산 전부네요. 자르고 이미 소멸한 전세권 설정 등기가 존재한 경우 다른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은 수리하지 못한다. 대표적으로 그러면 이거는 이중 전세권이야. 이중 전세권은 돼야 안 돼. 안 되죠. 이중 전세권은 대표적으로 등기 허력 중 말소되기 전까지는 일단 형식적 확정력이 발생해. 그러면 후등기 저지적으로 연결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등기 허력 중 형식적 확정력과 후등기 저지력은 동전의 앞뒷면이야. 그러면 대표적으로 후등기 저지력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중 전세권 X, 이중 지상권 X가 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전세권에 대한 전세권은 다시 설정하지 못한다. 그러면 수리하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자, 등기의 추정력, 추정은 그러면 가구 또는 얼개의 등기에 인정되며 등기의 추정력은 권리의 등기에 인정되며 즉 표제부에다가 추측을 줄 필요는 없죠. 표제부 등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오케이. 3번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경우 그 등기 명의는 직전 소유자에 대해서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포인트로 잡아야 돼. 그럼 3번은 맞네요. 4번의 동일한 건물에 대해서 동일한 명의의 보전 등기가 중복된 경우 후 등기를 기초로 하여 제3자 명의 등기가 격렬된 데 후 등기는 유효가 아니라 무효가 되겠죠.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의 무효인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가 되대요. 그 등기에 말소 등기를 하고 매도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무효 등기 이용은 권리의 등기는 이용할 수 있죠. 권리의 제3자가 없어야 돼. 그러면 무효 등기 이용과 관련돼서 표제부, 즉 사실의 등기는 불인정, 권리의 등기는 인정된다고 그랬죠. 대표적으로 누가 없어야 돼? 제3자가 없을 시 이용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43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대표적으로 4번이 되겠네요. 자, 문제 162페이지입니다. 자, 문제 44번이냐. 등기에 대한 판례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1번에 건물에 대한 보전 등기상의 표시와 실제 건물의 사이에 다소의 차이가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동일성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등기는 당해 건물에 관한 등기로서 유효하다. 오케이. 자, 토지거래가구에서 중간생략등기. 그러면 토지거래가구가 중간생략등기가 만났다. 특징은 허락규정이야. 합의가 있든 없든 언제나 무효가 돼요. 그럼 전원의 합의 동기가 있으면 유효하다. 어때? X. 그러면 44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질문. 언인무효한 말소 등기를 하여 할 때 이를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언유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현재의 권리 상태가 일치하다면 그대로 유효하겠죠. 그러면 3번은 맞습니다. 4번의 판례는 부동산 등기는 현재 진실한 권리 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르는 과정이나 태양이 그대로 반영되지 아니하여도 유효한 것으로 보다. 이 말은 실체 관계가 부합된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죠. 그러면 4번은 맞네요. 자, 5번의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중간생략 등기를 제한하는 규정은 단속 규정으로서 중간생략 등기 합의, 즉 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일단 중간생략 등기는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단속 규정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대표적으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5번입니다.
등기에 대한 판례의 내용으로서 틀린 것은 일반의 멸실 건물의 등기 기록에 신축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여도 그 등기는 무효의 등기다. 그러면 표제부 등기는 이용할 수 없겠죠. 그러면 1번은 무효다 맞네요. 자, 이번에 등기원이 정해 있는데 이를 매매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가 행해진 경우 이거는 바로 대표적인 은닉행위야. 은닉행위는 우리 단속 규정으로 보고 있죠. 현재 실체관계 일치하면 그 이전 등기는 유효하다. 완벽한 문장이네요. 자, 3번에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조된 등기 신청 서류에서 격려된 경우라도 예조로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 일치하면 유효 맞네요. 자, 4번에 지번의 90번의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착오로 지번 80번의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다면 그 등기는 뭐여? 유효하다. 틀리죠. 우리가 이제 권리의 쟁체, 권리의 종류, 권리의 내용들이 일치하죠. 바로 이게 대표적인 질적 불합치와 관련된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여?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과 관련돼서는 우리 특히 또 민법에서 법률행위 해석 방법과 관련돼서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보다 4번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이 있죠. 자연적 해석과 관련돼서 특히 오표시 무의 원칙과도 연결된다는 걸 생각하면서 4번을 접근해 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4번은 45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대표적으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이미 사망한 자를 등기 의무자로 격려된 등기의 경우 이미 사망했다고 그런다면 허무인이죠. 그 등기가 상속인들의 등기 신청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이는 실체관계와 부합한 등기로서 그는 유효하다. 그러면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6번은 등기 유효요건으로서 이런 형태는 우리가 이제 자주 형태가 주는 문제 형태죠. 그래서 문제 5번은 별표가 5개가 되는 거죠. 자, 옳은 것은 A 부동산의 가등기가 줄잖아요. 가등기, 이 자리가 바로 중심기죠. 가등기는 순위 보전, 처분할 수 있다. 가등기 된 집도 처분할 수 있고 물권적 효력을 장차 발생. 그러면 가등기가 있으면 그 부동산은 처분할 수 없다. 어때? X. 1번은 X가 되네요. 갑의 물건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면 등기는 허령 요건이자 존속 요건임으로써 그 물건의 허력도 소멸한다. 여기에서 삭제될 거 존속 요건주의죠. 우리나라 등기는 존속 요건주의가 아니라 효력 발생 요건주의입니다. 2번은 X. 자, 3번은 갑의 미등기 부동산. 이걸 키워드로 잡아야 되겠네요. 어리 매수하여 직접 보전 등기한 경우 잘라요. 이게 대표적인 모두 생략 등기가 돼. 그럼 모두 생략 등기는 우리 판례는 뭡니까? 단속 규정으로 보고 있어. 그 등기가 실체 관계에 부합하다면 무효가 아니라 유효가 되겠죠. 4번입니다. 갑이 A 부동산을 어리 매수하여 병에게 전매한 경우 갑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병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아니죠. 그래서 대의 행사할 수 있죠. 직접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4번은 X. 5번은 어뢰 토지의 감명의 소유권 이전 청구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얘가 중심기입니다. 가등기는 뭡니까? 대표적으로 AB 등기야. 추정력은 등기의 추정력은 종국 등기의 효력이 돼요. 그러면 가등기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오케이. 정답은 바로 46번의 정답은 바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7번이네.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의 일정한 등기가 기록되어 있는 이상 그 등기의 유효, 무효를 막론하고 형식상의 효력을 가지므로 법정의 효과과 절차에 따라서 이를 말소지기 전까지는 이하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할 수 없다. 이게 대표적인 후등기 저지력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고요. 이번엔 미등기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양도인이 직접 보전 등기한 후에 양수인에게 이전 등기해야 되나 양수인이 직접 보전 등기하는 경우도 그 보전 등기는 유효할 수 있다. 이게 대표적인 모두 생략 등기가 되네요. 3번 가등기를 본등기하기 전에 처분금지 효력이나 권리 변동적 효력, 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가등기 상의 권리 등기는 대표적으로 부기 등기.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가등기 상해 가등기도 가능하죠. 그러면 가등기 상해 가등기는 대표적인 가등기 이전 등기로서 즉 부기등기 형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번 맞네요. 관할 등기소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등기라도 그러면 우리 29조 관할 위반은 당연무효가 돼. 절대적 무효가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 4번은 X입니다. 5번에 상속인이 상속 등기 없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양성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더라도 대표적으로 여기까지는 감이 와야 돼. 즉 포괄승계인 등기죠. 이는 그 등기는 유효하다. 그러면 5번도 맞네요. 그러면 47번의 정답은 대표적으로 몇 번이 되겠습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8번 등기 효력 계속적으로 나오죠. 계속적으로 한번 풀어보자고요. 선생님은 왜 문제 다 푸십니까? 자기가 만약에 문제 풀다가 문제가 안 풀리면 그 문제 48번을 찾아서 보라고요. 저도 포인트 잡아서 몇 문제 풀면 저도 편하자고 하자면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우리 형님, 누님들은 문제 48번은 이해가 되는데 47번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번 하나 다 풀어보자고요.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그러면 자기가 이제 문제를 풀고 강의를 들었을 때 문제가 48번을 딱 스스로 풀어보면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문제 48번을 들어서 이해하시면 되고요. 나는 47번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47번을 자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강을 들으면서 그걸 또 캐치해 가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상상마다 사람은 상대적이에요. 형님, 누님도 상대적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잘 풀리는데 어떤 분은 안 풀린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하나도 빠짐없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그러면 선생님 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은 그건 오해입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필요한 부분만 대해서 문제마다 찾아서 우리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 48번 한번 보시죠. 자, 등기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48번은 옳은 거네요. 48번. 자, 실체적 권리관계의 소멸로 인해서 무효가 된 담보가등기 줄잖아요. 담보가등기 밑에 권리라고 써놔요. 이해관계는 제3자가 있기 전 동그라미 다른 채권을 위해서 유용 동그라미 합의하였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이거면 이 1번 지문을 다이어트시키면 저 권리의 등기도 유용할 수 있다. 누가 없어야 돼? 제3자가 없어야 유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48번의 정답은 1번 정확하게 우리가 맞아떨어지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건물 멸실로 무효인 소유권 보전 등기라도 이 말은 표제부 등기. 그러면 표제부 등기는 이해관계인 제3자가 있든 없든 유용하기로 합의한 경우는 유효가 아니라 무효가 되겠죠. 표제부 등기는 즉 사실의 등기로서 유용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번은 X네. 그러면 1번과 2번은 바로 무효 등기 유용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3번은 갑소유 미등기 부동산.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니까 익숙해지네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매수하여 을명의로 소유권 보전 등기는 여기까지를 툭 치면 모두 생략 등기 유효, 무효라고 그랬으니까 틀렸네요. 4번에 부동산을 정의하였으나 등기 원인을 매매로 기록한 소유권 이전 등기 대표적으로 은희경위가 되겠네요. 은희경위는 대표적으로 유효죠. 자, 5번에 토지 거래 허가고요. 중간 생략 등기와 만나서 그러면 우리가 효력 규정이 되죠. 그러면 합의가 있든 없든 끝으로 달려가니까 유효다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48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9번입니다. 어느 갑으로부터 신축적인 건물, 여기가 포인트네요. 자, 신축적인 건물 거기에다 줄 쳐놓고 이거는 187조 사유가 되겠네요. 187조. 경우네요.
기초공사만 한 상태에 매수하여 건축을 완성하였다. 그런데 미등기인 동안의 갑이 자기 명의로 보전 등기를 한 후 다시 병에게 매도하여 병에게 이전 등기를 맞춰주었다. 이 경우 갑월병의 다음 중 옳은 것은 그러면 187조와 관련돼서 건물의 신축과 관련돼서 대표적이네. 그러면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어른, 갑병의 등기, 선악에 관계없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면 건물의 신축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는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죠. 대표적인 187조 사유가 된다. 그래서 49번의 정답은 바로 5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50번입니다. 등기 효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은 동일한 부동산에 관해서 등기의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할 순서에 따른다라는 부동산 등기법의 규정은 순위 확정적 효력을 규정한 거다. 맞네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같은 구 순위번호, 다른 구 접수번호 이렇게 연결이 되죠. 이번에 존속기간의 만료로 지상권이 실제법상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그 지상권 설정 등기를 말소되지 않는 한 제3자를 위한 지상권 설정 등기 신청은 수리될 수 없는 것으로 보는데 이 말은 이중 지상권, 이중 전세권은 안 되죠. 대표적인 이게 후등기 저지력 때문이다. 맞나요? 3번의 가처분 등기와 가압류 등기는 상대적 효력만 있다. 따라서 가처분 등기가 있는 경우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 계속적으로 보는 문제네요. 3번은 오네요. 4번에 어떠한 등기가 있으면 그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이 법이 명문으로 등기의 추정력은 우리 명문 규정이 없어 학설 판례가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얘기가 틀렸다. 등기된 권리에 대해서 권리의 부전자나 무효를 주장하는 자는 스스로 그것을 입증해야 된다. 추정받으면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가 입증해야 돼. 그러면 50번과 관련돼서 등기의 추정력은 명문 규정이 있으나 틀렸죠. 명문 규정이 없어. 그래서 문제는 5번이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5번 질문입니다. 부동산의 시효 취득에 있어서 등기가 마친 동그라미. 동산 시효 취득에 있어서 점유와 같은 동그라미. 그러면 우리가 국어는 마치 같은. 우리가 이제 법률 용어로 본치면 뭐가 돼요? 의제, 간주, 가름이 되죠. 한자로 본치면 적이 돼. 그래서 점유적 효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 등기부 취득 시효는 대표적으로 점유에 가름해주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 5번이 바로 점유적 효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0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51번이네. 같은 해입니다. 같은 해 줄쳐놓으세요. 같은 해. 같은 해라는 거네요. 같은 해에 이루어져서. 그럼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일단 같은 구예요. 같은 구 순위번호입니다. 같은 구 순위번호. 다른 구 무슨 번호가 되죠? 대표적인 접수번호가 돼. 그러면 같은 구 순위번호, 다른 구 접수번호.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좋은 것은 그러면 빨리 각구 얼굴을 정해야 돼요. 각구 얼굴을 정해줘야 돼. 리을 미음이 되겠네요. 1번에 접수번호 나오죠. 1100 순위번호 3번 소유권 이전. 그러면 대표적으로 각구네요. 니은에 그러면 니은은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네요. 각구네요. 이거는 이제 가등기가 되겠네요. 각구. 이것은 이제 건자당 얼구가 됩니다. 얼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리을과 관련돼서 전세권 얼구가 되네요. 얼구, 소유권 이해권리. 명과 관련돼서 그러면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에 의해서 이거는 본등기를 했대. 그러면 각구죠. 그러니까 요 니은과 리을, 요 니은하고 미음은 동순위가 되겠죠. 일단 이제 한번 따져봅시다. 그러면 같은 거. 같은 애니까 전부 같고, 얼고, 같고니까 다른 거죠. 그러면 다른 거는 접수번호. 그러면 접수번호에 따라서 이제 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접수번호가 가장 빠른 게 바로 뭐예요? 1010. 그러면 대표적으로 기억이 되겠네요. 기억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접수번호가 빠른 게 디귿 1060이 되겠네요. 여기에서는 이제 빠른 게, 번호 대표적으로 니은이 되겠네. 2020 니은이 되겠죠.
자, 니은. 그 다음에 이제 니은에서 이제 리을 다음에 이제 미음이 되겠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니은, 미음이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자, 미음과 관련돼서는 니은하고 미음은 가등기와 번등기 이제 그 소유권에 관해서 가등기에서 얼굴을 번등기를 선호했으니까 순위가 올라가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바로 5번이 되겠죠. 그래서 기역, 디귿, 니을, 미음, 니을과 미음은 동순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을이 이제 접수번호가 가장 늦죠. 그래서 정답은 이제 몇 번이 되겠습니까? 바로 자, 5번이 되겠죠. 그거는 일단 요 문제가 나오면 뭐부터 정하라? 바로 갖고 얼구부터 빨리 정해놔요. 같은 해니까 갖고 얼구 전부가 같아야 전부 갖고 같구가 돼야 같은 거가 순위번호야. 근데 갖고 얼구 갖고니까 다른 거거든. 이거는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서 빨리 순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1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52번과 관련돼서는 잠시 쉬었다 하죠. 지겨워도 계속 리마인드 하셔야 돼요. 뭐요? 자, 지금 선생님, 지금 98일 남았는데 합격 비법 뭡니까? 단반면 그러면 지금 뭡니까? 합격 비법이 뭐예요? 그러면 뭐 해야 돼? 웃지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스스로 이제 익혀야 돼. 리마인드, 반복밖에 없다는 거. 제가 뭐예요? 늘 이야기했죠. 우리가 그 중지라고 그래서 가고 가는 중에 깨닫게 되고 행 이각이라고 그래서 행하다 보면 이치를 깨닫게 돼. 우리 학습이라고 또 이야기했죠. 그만 배우고 익혀야 하는 거예요. 이제 열심히 해서 스스로 익힐 수밖에 없어요. 강의는 한 번 들으면 이제 문제집도 한 번 들었다면 뭐다 스스로 익혀 나가야 된다는 걸 우리 더 배운 회원 여러분은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계속 들어가겠습니다.